안녕하세요, 민호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편입 준비를 할 때 왜 모든 플래너분들이 경영학을 추천해주는 것인가,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쵸? 학점은행제도 전공이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왜 경영학을 하는 걸까요? 이게 많이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왜 경영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경영학을 추천을 해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학점은행제도 전공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온라인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에는 전공 수업은 한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 아동, 사회복지 보통 요 3개 정도밖에 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일부 큰 교육기관에는 IT, 체육, 회계, 심리 이런 다른 전공들도 개설이 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경영, 아동, 사회복지만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습이 또 포함된 전공 이런 것들은 사실상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직업전문학교라고 하는 오프라인 학점은행제로 하셔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편입 준비를 하는데 오프라인 학점제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서 최단 기간에 학위 취득을 하고 편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다 온라인으로 하시게 되는데, 그 온라인 중에서 가능한 전공 중 가장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전공이 바로 경영학이에요. 그래서 경영학을 하시는 것도 있고, 일단 경영학은 추후에도 무난한 전공이다 보니까 취업할 때도 나쁠 건 없죠. 그러면 경영학을 했을 때 왜 제일 빠른가, 그리고 경영학을 할 때 자격증을 왜 이런 걸 추천해 주는지, 그리고 주의사항 이런 것들까지도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평생진흥원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메뉴에 학점은행제 소개를 눌러보세요. 학점인정 대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자격을 눌러보시면 학점인정 자격증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학점은행제 이용 시 자격증을 활용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학사는 전공 2개 혹은 전공 1개, 일반 학점 1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학사는 전공 3개 혹은 전공으로 2개, 일반 학점을 1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자격증 개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너무 점수가 낮은 자격증들을 여러 개 취득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큰 점수의 자격증들을 활용해서 기간을 줄여야만 의미가 있는 건데요. 보통은 18점 이상 정도의 자격증들을 활용해야지만 한 학기 정도 단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18점 이상의 자격증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기 메뉴에 보시면 전공별 자격 연계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내가 하려는 전공에 어떤 자격증이 전공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왜 경영학을 하는지 이걸 통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기공학을 한다 칠게요. 그러면 검색을 해보면 자격증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격증 수가 이 정도면 많은 편입니다. 근데 보시면 대부분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 이런 것들만 있고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자격증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자격 조건도 있는 자격증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취득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아동학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아동학은 아무것도 안 나왔죠? 자격증이 없는 겁니다. 전공 자격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개까지 활용이 가능했던 자격증 중에서도 전공 2개를 못 사용하니까 다른 전공보다 1년 이상을 단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학을 하실 이유가 없으신 거죠. 편입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검색해 볼까요? 사회복지도 사회복지사 1급 하나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도 사회복지사 2급이 있어야만 하다 보니까 결국엔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컴퓨터공학 한번 검색해 볼까요? 컴퓨터공학도 자격증 종류는 많은 편이에요. 다만 보시다시피 대부분 역시나 어려운 자격증들과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기간 단축을 위해서 학위에 도전한다고 하기에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고 이런 자격증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결국엔 이 전공도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영학을 왜 추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자격증 종류가 경영은 엄청 많아요. 다른 것보다 거의 2배 이상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점은행제로 경영학을 하시게 되면 추천받는 대표 자격증 텔레마케팅 관리사라는 게 있죠. 볼게요. 텔레마케팅 관리사는 점수가 18학점이에요. 여러분 산업기사가 16학점이거든요. 근데 전화상담 관련하는 일반적인 자격증이 난이도에 비해서 18학점이나 준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자격증으로 꼽히는 겁니다. 경영 전공으로 인정도 되고 일반 학점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추천하는 게 매경 테스트랑 환경 테스트예요. 볼게요. 이것도 난이도에 비해서 18학점부터 20학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다 보니까요. 이걸 많이 취득을 하시는 건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매경 테스트랑 환경 테스트 경우에는 한 가지만 선택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직무번호랑 종류가 같으면 한 개밖에 사용이 안 돼요. 보실게요. 외용 테스트랑 환경 테스트랑 직무번호랑 분류번호가 모두 동일해요. 이러면 한 개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두 개 다 취득을 한다고 해도 한 개밖에 못 사용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런 걸로 인해서 플랜 실수가 나서 학위가 인정이 안 되는 분들도 제가 보기도 했거든요. 이거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영학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경영학을 왜 추천하는지, 자격증을 왜 그런 걸 추천해 줬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준비 잘 하셔서 문제 없이 편입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